자, 오늘은 먼저 물가 얘기부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찬종 특파원이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물가는 잘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 전월 대비 0.1 상승, 코어는 전년 대비 2.7 상승, 전월 0.1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의 관심은 물가에서 노동으로 이동한 게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결국 앞으로 연준이 얼마나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는 노동이 얼마나 약화될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연준의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과연 지금 연준이 어떻게 노동을 바라보고 있을까 심층적인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노동 데이터를 볼 때 주로 이 실업률을 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3롤 트리거가 발동됐다는 것도 알고 또 실업률이 단기에 높아진 것도 알고 하지만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놓여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둘러싼 여러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요. 먼저 이 실업률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전체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의 비율. 이게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좋은데 반쪽짜리 데이터예요. 왜냐면 이런 거를 못 발라내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가는 사람, 즉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일하기를 포기한 사람. 왜냐면 다른 건 똑같은데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은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오는 사람이 늘어나면 반대로 또 실업률은 내리게 됩니다. 실업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데이터를 보긴 하지만 여튼 쉽게 말해서 실업률 데이터 자체가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툴에 한해서요.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 연원이 가져온 과거 3차례 침체 때 과연 실업률을 둘러싼 노동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4가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지금 노동 데이터, 즉 연준이 아주 깊숙하게 보는 노동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침체에 가까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가 되는 근로자의 비율 보여드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가 되는 사람의 데이터만 발라낸 거죠. 즉 해고와 관련이 깊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커런 피리어드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과거 침체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체가 시작되면 과거 이렇게 확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 전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지만 과거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지금 연준이 50bp 금리 낮추고 했으니까 잘 막으면은 이렇게 과거 침체 때만큼 해고가 빈번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좀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데이터 보시면은 이거는 실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입니다. 과거 3번의 침체 때는 이 정도의 데이터로 유지하다가 이 침체가 온 시점부터 이렇게 확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말이죠.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데이터인데 과거 3차례 침체가 오기 직전보다 약간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안 떨어뜨리고 이걸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연준 위원이라면 이 그래프 보고 그렇게 평가할 공산이 크겠습니다. 3번째 그래프, 이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실업 상태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실업자 수 나눈 게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었다가 이제 나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일할 의사가 없다가 일하기로 한 사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침체가 오기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침체가 오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는데 과거 침체 오기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다지 걱정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실업 상태에 있다가 아예 구직 전선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그럴 수도 있고, 질병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늙어서일 수도 있고, 애를 키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실업자였다가 아예 일하기를 포기한 사람의 비율. 이거는 또 과거 침체가 오기 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데이터가 놀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2개는 과거 침체 때랑 모양이 비슷하고 2개는 안 비슷하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노동이 좀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로 잘 경제를 방어하면
대규모 노동의 약화는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온 판단이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금리 인하의 논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이 보는 딥한 노동 관련 데이터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거를 보고 파월이 지금 노동시장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렸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괜찮다가 마지막에 나스닥 위주로 좀 무너졌는데요. 어제까지 잘 나가던 AI 반도체 주가가 막판에 무너진 탓이 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 대신에 중국 자체 칩을 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즉, 이 미중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 반도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이 되기 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로 익명의 취재원에게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의 주요 AI 칩 메이커로는 뭐 화웨이 같은 데가 있고 이미 중국은 전기차 업체에게 비슷한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분석하기로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보도한 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논평을 거부했고 중국 상무부도 멘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젠슨 왕이 별도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주제가 크게 두 개였는데 그중 하나는 엔비디아는 중국 업체에게 칩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부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전히 중국은 엔비디아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엔비디아 칩, 최고의 성능 자랑하는 엔비디아 칩을 빼고 과연 중국이 자체 생산 칩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자체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도가 나오고 주가가 좀 출렁였다 치더라도 그 위에 좀 오르긴 했죠. 과연 이 여파가 의미 있는 엔비디아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또 젠슨 왕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기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전해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펀딩해서 과거 원전 사고가 났던 이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젠슨 왕이 또 얘기를 합니다. 원자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 중 하나로 매우 탁월하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천 중 하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탈원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AI 생태계 발전과 함께 가기는 사실 힘들다. 탈원전이 지속 가능한 이슈가 아니다. 이런 것을 젠슨 황의 의견에서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원자력주, AI의 발전과 함께 유틸리티주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 전해드리고요.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사실 테슬라가 FSD 채택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급률이 올라가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 핏 데이터라는 곳에서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FSD 채택률이 올라갔다. 이런 소식이 의미 있게 버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입수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지만 이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테슬라 주가는 나스닥 하락에도 선방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여튼 빨리 목소리를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또한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